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는 바닥이 나고 있지만 주변국들 중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와 이란이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포버스의 우크라이나 지부에서는 지난 12월 5일에서 6일 사이 일어난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는 총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 소모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는 상관이 없는 무고한 이들과 도시를 공격해대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꺾어놓기는커녕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급감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우크라이나에 가해진 러시아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는 10월에 이제 막 생산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들까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란이 러시아에게 있어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국 중 핵심적인 국가로 떠오르며 확전 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러시아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비극을 몰고 올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게끔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10일 영국 국방부는 이 같은 분석과 함께 앞으로 몇 달 동안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군사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란으로부터 무려 수백 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과 막대한 수의 드론, 이 외에도 다른 무기들을 더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대가로 소위 35 전투기나 소위 57 5세대 전투기, 핵탄두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란이 아직 가지지 못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 중동의 안보 태세마저 위협받게 될 전망인데요. 러시아는 500kg의 탄두를 500km 밖까지 날려보내 장거리 타격하는 데 사용하는 SS-26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재고 대부분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도입하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있어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 시설들을 타격하는데 더욱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영국 국방부는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시각 12월 14일 마리아 아브디바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또다시 헤르손 지역의 행정부를 강타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이곳은 한 달 전 우크라이나인들이 헤르손 탈환으로 인한 행복에 겨워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양했던 바로 그 건물이기에 충격이 더 큽니다. 이란은 이미 실전에서 정확도가 뛰어난 탄도미사일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들을 도입해 러시아 본토가 아닌 친러국가 벨라루스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를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 남부 지역의 전략 군수기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14일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우크라이나의 북부 체르니히우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 남부의 러시아군 탄약 집적소 두 곳이 우크라이나군이 간 대규모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월 12일 밤을 지나 12월 13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장소는 국경지대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는 벨라루스의 브리안스크주 클리모보와 국경지대로부터 약 48km 떨어져 있는 브리안스크주의 클린치 보급기지인데요. 이들 중에서도 클린치 보급기지의 경우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곳은 벨라루스의 호멜과 A240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호멜 지역에 이동 배치된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의 군수 보급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받은 해당 지역의 기지에는 마치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의 공격 그 자체만으로는 이처럼 거대한 크레이터를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공격으로 해당 지역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의 탄도미사일이 정확하게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탄약, 포탄 등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를 타격해 어마어마한 유폭을 일으켰기 때문이라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에 동원된 것이 토치카-U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북부 전선을 다시 형성해 수도인 키우 등을 공격해 우크라이나군을 분산시키려던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의 야망은 산산조각 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부대들과 러시아 주력 부대들 모두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전선 및 자포리자 전선 등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만약 우크라이나 정예 군단이 거의 배치되지 못한 북부 전선 및 서부 전선으로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이 침공을 가해 내려온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막기 위해 동부 전선에 집중된 병력을 빼와야 하고 그리 될 경우 또다시 전쟁의 향방이 어찌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될 뻔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자꾸만 군사시설과 관계없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무고한 이들을 추위에 의해 희생되도록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소극적인 요격만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의 핵심 전략 공군기지인 엥겔스 공군기지와 보스토치니 공군기지, 디아길레복 공군기지 등을 개조된 투폴레프 14 드론으로 공격했고 노보페도리우카 공군기지나 사키 공군기지 등을 비롯해 수많은 핵심 기지들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우크라이나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의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이 위협을 선제 타격으로 제압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대응은 마치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한
사용하고 있는 킬체인과도 유사해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선제 타격으로 당분간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은 우크라이나의 북부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말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이란의 탄도 미사일들을 모두 100% 확실하게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부터 수도 없이 많지도 않은 정밀 유도 무기를 소모해가며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해왔고, 앞서 말씀드린 헤르손에 대한 미사일 공격 외에도 최근 12월 14일 아침 공격 드론을 대거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소식이 키우 시티 밀리터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제공한 정보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지 시각 12월 14일 아침 러시아군의 공격 드론 잔해가 떨어지면서 키우의 셰브첸키브 지역에 있는 2개 행정 건물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 KMVA 예수장인 포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 및 전자전 부대 효과적인 대응 작전 덕분에 러시아군의 공격 드론 13대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격추된 러시아군 공격 드론의 잔해로 인해 키우의 건물이 손상되었다고 하는데요. 큰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전선에 사용하기도 모자란 정밀 유도 무기나 공격 드론을 이처럼 소모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자꾸만 더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군들도 계속되는 러시아 행정부와 군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낮은 거짓말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러시아 내부의 TV 국영 방송에서조차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만으로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냉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영 TV 방송에 출연한 도네츠크 민병대 사령관인 알렉산드르 호다코프스키는 러시아가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당해낼 수 없으며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호다코프스키는 오랜 기간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해 강경한 비평을 가해왔던 인사인데요. 최근 그는 러시아군을 3일 내에 몰아냈던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반격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카디로프 씨의 빈약한 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았는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동안 간접적인 지원만을 해왔던 나토 회원국 여러 국가들과 이들의 수장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2월 초부터 가해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해서 서방 세계 여러 국가들은 확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를 공격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핵무기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은 유사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인 모스크바를 끝장낼 수 있는 실질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추가적인 장거리 타격 무기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내에서도 장거리 공격 드론을 더욱 본격적으로 개발 및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략 타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러시아 본토나 벨라루스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침략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방위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이 같은 행동을 볼 때 현대전에서도 역시나 적의 미사일이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따르거나 눈치를 보는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대응을 통해 너희들이 최악의 사태를 결국 일으키고야 말겠다면 너희 또한 절대 무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적국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해대는 러시아 같은 국가라면 더더욱 의심하고 강력한 무기로 대응해야 하겠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을 새삼 다시 되새기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